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해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해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해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낙하산은 없을 거라던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캠프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요. 전문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공공기관장 내정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 자료 등을 짜집기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함량 미달, 자질 부족, 무능력자들의 자리 채우기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 인사들은 한결같이 관련 분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내정된 최연애 전 국회의원은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로 이미 1차 공모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면접에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재공모를 실시했고 결국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최연애 전 국회의원이 낙점되었다고 합니다. 최 사장은 에너지 분야에는 전문성이 낮지만 노조 파괴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최 사장이 과거 코레일 사장 당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철도 노동자를 직위해제한 경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정용기 전 국회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고 건설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은재 전 국회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키겠다며 요들을 섞은 혈서로 윤석열 사수를 쓰며 총구를 일으킨 이 전 국회의원의 이사장 선임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투하 제 식구 챙기기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함진구 전 국회의원은 사장 공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공공원이 거론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회이사에 원전 발전 경력이 전무한 숙박업소 운영자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한두 건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아무나 보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통해 공공기관 발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3년 임기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최연재 전 의원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기가 막힌데요. 공사 운영 방침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비전 2030의 4가지 핵심 과제 중 3가지와 똑같습니다. 그냥 컨트롤 V를 한 건데요. 맞습니다. 복사한 듯 일치합니다. 핵심 과제는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중장기 경영 목표 20개 전략 가운데 일부를 순서만 바꿔 나열했고 계획서 중 일쪽은 공사가 올해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재무구조 현황표로만 채웠는데요. 지난 7월 1차 공모 때 면접에서 탈락했던 최 내정자는 이 계획서로 나머지 4명의 경쟁자 후보를 제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심사를 했고 누가 내정을 한 걸까요? 철도공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 의원은 국회 산자위 말고는 에너지 분야 경험이 전무합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 캠프 신재생 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보훈 인사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 꼽아넣기 인사, 보훈 인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캠프에서 상임 정보 특위를 맡았던 전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난방공사가 속한 국회 산자위를 거친 적이 없는데도 새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 밖에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에, 박주선 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은 대한석유협회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혈서 쇼로 전 국민을 포복절도시켰던 사퇴요정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개혁은 정작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낙하산 관행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건 아니겠죠? 국세청이 MBC가 과거 여의도 부지매각 과정 등에서 법인세 납부를 누락했다면서 5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MBC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이다. 해당 사항들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여의도 사옥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회계와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을 상대로 공식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MBC는 입장문에 적었는데요. 또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 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은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진에게 경조사비 지원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경영진이 원천 징수를 통해 세금을 냈고 세무당국도 지금까지 이것을 문제 삼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MBC는 세무조사 결과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앞으로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세금 납부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MBC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트집 잡지 말아라인데요. 이 정권 내내 MBC에 대한 탄압은 계속될 듯 싶습니다. 저희가 지켜줘야 합니다. 마봉춘을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캄보디아의 의료원을 방문했죠. 의료진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입원 환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진 보입니다. 수석님, 의료기관에서 김건희 여사 노마스크는 문제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누가 얘기할 수 있죠?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셨나요, 아직?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무슨 일을 하는 대통령실입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여사와 대통령이 순방 중입니다. 예결위 상황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 질문까지 나오리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의료기관에서 여사의 활동, 행보에 대해서 캄보디아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지 꼭 확인해서 오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 차관님, 베트남 총리가 캄보디아 병원 방문했을 11월 9일 사진인데요. 베트남 총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네요. 김건희 여사는 착용하지 않고 베트남 총리는 병원 방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 사전에 캄보디아 당국 그리고 의료원과 양해 구했나요? 네, 차관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뭘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사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의료기관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놀랄 일인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가셔서 이런 행보를 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사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실망감 말씀드리겠습니다.